여러분은 사랑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들 좋아한다고 하니까 조금 카운터 아규먼트를 의견을 내보자면은 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생기면 당연히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약점이 생기는 느낌? 맞지. 존익적 사고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많이 덜해졌는데 한때는 막 아이가 생긴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상상을 할 때마다 뭔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쵸. 늘어나서.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다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아프거나 이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이제 연인이든 아니면은 자녀든 아니면 친구든 그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런 상실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만큼 그게 커질 텐데 라는 생각을 좀 되게 웃기긴 한데 조금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래서 조금은 마냥 사랑을 엄청 반겨한다거나 뭔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엄청 반겨하지는 마냥 반겨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좋은 감정이죠, 당연히. 그런가? 책임감이 있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저는. 저는 완전 카운터로 셋 다 카운터 아니야? 사랑 좋아 인간. 너무 스스로를 모해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리트리버 이런 얘기. 맞아요. 친구들이 야 너는 뭐 리트리버도 아니고 막 뭐 왜 그렇게 막 항상 다 좋다 인간이냐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저는 사랑은 인생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서 인생이 풍부해진다라고 믿는 편이라서 사랑 뭐 친구가 상담할 때도 사랑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야 대박 너 좋겠다 야 빨리 진행시켜봐 막 야 너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너 빨리 잡아 막 이런 식으로 상담해주기도 하고 제 개인의 경험에서도 사랑인가 만가 한 게 오면은 보통은 웰컴하는 편이에요. 경계심 zero. 되게 열려있네요. 이제 카운터 해보시겠어요? 저도 약간 조조랑 결이 비슷한 게 저는 무게가 되게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뭘 좋아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좋아하면 되게 길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거에 무게를 되게 크게 둬서 좀 오히려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 텀도 되게 긴 편이고 그래서 연애도 되게 막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뭔가 좀 호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신호가 왔는데 제가 뭔가 그 사람이 좋지 않다라고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은 아예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편? 그냥 제가 좋아야 하고 그게 좀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되게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책임감 없는 소리 아니. 책임감보다는 저는 루루한테 질문.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상처 주는 일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것들이 주로 상처를 주잖아요. 맞지. 그게 있을 때 뭔가 그 다음 사랑에 있어서 조금 주저한다거나 그런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아직까지 제 인생에서는 없어요. 근데 막 이게 부정적인 경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지 깽깽이 같은 거 몇 개 있거든요. 막 이거 나 너무 상처야. 막 한 2주 동안 막 부여잡고 막 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몇 날 며칠 막 울고 길 가다 울고 막 한 적도 있고 엄청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도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마무리까지. 그래서 오케이 이거 아팠다. 오케이 넥스트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땡큐 넥스트 사랑해서 고마웠고 I loved you 땡큐 넥스트 요 방금 대화를 거의 그대로 럭스랑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럭스가 되게 신기하다고 했었어요. 그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본인은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경험이고 너무 심한 반대로 너무 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좀 사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 한 번 상처
입어서 너무 그거에서 잘 못 벗어나서 다음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음. 맞지.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면 반대로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음. 그래도 사랑이야 하면서 다음 사랑에 있어서 별로 맞아. 영향 없는 사람도 있고 루루는 좀 그런 음. 탑인 것 같네요. 책임감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어. 근데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아는 무언가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되게 부스터 같거든요. 뭔가를 오. 사랑하게 되면은 뭔가 배우는 거 할 때도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고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도 진입장벽 확 낮아지니까 그때 새롭게 막 들어오는 인풋들이 너무 좋아서 그 뒷일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 저 질문 가능? 가능. 사랑이 선택일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면은 교통사고처럼 그냥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호감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은 교통사고 아닐까요? 교통사고예요? 아니면 선택이에요? 두 분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뭔가 저도 뭔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연애를 할 때 되게 그런 컨트롤이 잘 되는 연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를 되게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좀 더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교통사고처럼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정말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진짜 루루 말대로 호감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나랑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고 사랑은 진짜 더 무거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선택 못해야 더 재밌는 게 사랑이야. 이거 나는 도파민에 아주. 야 이거 나는 지금 치였는데 사랑해. 저 어. 사람은 아직 안 치였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 맛에 또 조조는요? 저는 반반. 오. 둘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치임이라고 할게요. 치임 없이 가끔은 논리적으로 막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고 있는데 상대에 대한 마음이 좀 식었다던가 그치. 그럼에 있어서도 연인으로서의 그런 의무라던가 그런 서로를 위한 배려라던가 그런 거를 계속 하려는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치임 그런 게 없다면 그거는 지속될 수 없는 것 같고 반대로 너무 제대로 치였어. 근데 거기서 이제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치임만으로 완전 좀 어찌 보면 본능적인 거죠. 그런 본능적인 끌림이랑 내가 하려는 노력이 둘 다 받쳐주지 않으면은 저는 둘 다 지속되지 않는 것 같고 둘 다 있는 사랑이 조금 오래 가고 건강하게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 안정적인 연애는 을의 그 본능적인 끌림과 이성적으로 쌓아가는 신뢰 두 개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장기 연애로 이어지거나 뭐 연애뿐만 아니더라도 그 두 가지를 계속하는 게 지속성이 높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조금 부족하면은 다른 쪽으로 커버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둘 중 하나라도 아예 없거나 너무 적으면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 맞지. 저는 그게 그래서 아까 질문이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 사랑을 반기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반기지 않는 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제에서 온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랑의 치임을 느껴도 머리로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멀어지려고 물리적으로 거리를 떨어뜨린다던가 그런 빈도를 줄인다. 그 사람 뭐 사람이든 그런 대상이든 뭔가 내가 사랑하는 걸 생겼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가 나한테 좋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끌리지만 그러면은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 같다. 난 잘 안 되는데. 그럼 지금 혹시 사랑하고 계신 것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당연하게도 곧 결혼하기 때문에 피앙세. 네, 여자친구, 음. 가족, 친구 음. 여기까지 좀 당연한 거. 근데 요거는 이따 질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생물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은 조금 있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물 아닌 것을? 네. 어.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꿈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밤에 꾸는 거 말고 뭐라 그래야 되지? 미래에 대한 목표? 뭔가, 비전. 비전? 이런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 혜선님은요? 저는 약간 시간대를 요새 좀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약간 가을 겨울 시간대에서 낮 시간대인데 저녁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후 시간대 그 시간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을 질 때. 노을 진다기보다 뭔가 햇빛이 되게 길게 내릴 때 그때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노을보다 조금 전? 좀 더 밝은데 햇빛이 되게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 들어오듯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창문이 좀 큰데 그때의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도 되게 천천히 가는 느낌이고 약간 감성에 젖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요새 그 시간대에는 최대한 집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제 혼자만의 시간 그런 걸 좀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른한 시간대의 느낌이네요. 뭔가 계속 바쁘게 살아서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대를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오늘 집에서 사랑하고 오신 거네요. 아, 그쵸. 아주. 근데 회사 오면은 그 집에 있는 스테인글라스로 그 시간 못 즐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중간에 커피를 사러 가든 약간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대표님, 이 녀석은 가짜예요. 햇빛을 3초라도 쐬. 그런 비밀이. 4시, 5시가 요즘 계절에는 피크인가? 그 시간대가? 그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4시가 일몰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초딩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벌써 웃기다. 노을을 좋아하는 거랑 그냥 노을이라고 할게요. 응? 노을을 사랑하는 거랑 다를까요? 근데 저는 뭔가 그 시간대를 놓치면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난 사랑이라고 생각해. 감사해요. 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제 기분이나 그런 컨디션까지 건드릴 정도라면 저는 그게 좀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도 잘 못하는 일이에요. 그쵸, 그것도 쉽지 않죠. 존재 유무로 내 네. 컨디션까지 조절한다? 맞죠. 쉽지 않아. 음. 바로 조조가 무생물을 사랑하는가 했는데 바로 일몰을 사랑해버리는 여성이 나타났어. 저도 무생물이 하나 있어요. 저는 배구를 요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막 하기 전날에 막 소풍 가는 날처럼 너무 기대되고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루루가 항상 그 전날 되면 기분이 항상 업돼서 저한테 내일 배구 가니까 약간 이러면서 근데 일주일에 3번 가서 이제 혜선님은 일주일에 3번 고통받는 거예요. 배구 너무 사랑한다, 좋아한다보다 더 큰 거는 뭐 시간을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이게 뭔가 내 삶의 큰 파이가 됐다라는 거를 느낄 때 진짜 내가 배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거는 좀 이따 다른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를 많이 묻잖아요. 근데 사랑에는 이유를 댈 수 없다라는 것도 의뢰 형식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저는 배구를 왜 좋아해? 왜 사랑해? 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그냥 좋다 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진짜 배구잖아. 야 배구인데 즐기시게 놔둬. 즐기시게 냅둬 이거고. 저 그리고 강아지를 진짜 사랑해요. 나는 맞아요. 존재를 모든 강아지.
모든 강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전 술 먹으면 강아지 얘기하면 가끔 울어요. 근데 뭔지 좀 알 것 같아. 저한테 좀 강아지 특히 그 큰 개 말고 심지어 어린 강아지니까 좀 순수함의 상징? 그런 약간 좀 사랑이랑 잘 어울리는 대상인 것 같긴 하다. 강아지 아까 말했던 막 리트리버 같이 사랑한다 약간 그런 표현도 있을 정도로 뭔가 조건 없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좀 막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 존재나 어린이들이나 강아지들은 뭔가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를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저랑 다르게 맞아. 나랑 빼먹지 다르게 않은. 맞아. 거기서 오는 그런 좀 애틋함이 있지 않나. 저도 그래서 동물, 특히 강아지나 동물 맞아. 이런 거랑 어린이가 나오는 영화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큰 찌든 어른이 나와서 아프고 힘들고 다치거나 이런 건 넘어갈 수 있는데 뭐 어린 존재, 동물이 힘들어하거나 그러면은 저런 순수한 존재에게가 저렇게 힘든 일이 이러면서 좀 약해요 그런 거에. 전 아직도 그 나는 전설이다 영화에서 저 알아요. 스폰가? 그 강아지 10년 꽤 넘었는데 넘었는데. 괜찮겠지? 그 윌 스미스의 강아지가 마지막에 좀비한테 물려서 맞아요. 되기 전에 목 졸라가지고 먼저 보내주거든요. 그 장면 볼 때 그 트라우마에 가까운 충격과 슬픔이 진짜. 아직도 맞지. 되게 그 장면 좀 인상 깊긴 하죠. 저랑 비슷하네. 저도 제가 운 영화가 몇 개 안 되는데 식객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식객에 소가 나오는데 대충 대충 비슷해요. 소도 약간 소가 희생하는 좀 그런 애완소야. 어렸을 때 홍수가 나서 그 동네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가족을 많이 잃었는데 그 소랑 그 주인공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여동생처럼 암컷 소여서 이렇게 키웠는데 뭔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소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게 너무 슬퍼. 약간 그 도축하는 그런 장면들 찍어놓은 것들도 있잖아요. 소들 보면 눈이 되게 슬픈 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미 울고 계신 것 같은데. 인간 죽는 거 진짜 잘 보거든요. 동물 죽는 걸 진짜 못 보겠어요. 썸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현대에서는 사랑의 프리퀄이 된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맞아요.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면접의 느낌이 아닌가. 서류 평가 약간 된 그쵸. 느낌? 거기서 뭔가 나랑 잘 맞고 연애할 사람일까라는 거를 좀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뭔가 늘 존재해 왔던 건데 언어화하면서 책에 잡힌 느낌에 가까운 것 같고 썸이 늘 사랑 전에 알아가는 단계처럼 모호하게 표현해 왔던 것을 썸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긴 사랑의 변화는 좀 극적인 효과가 덜해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썸 타면서 알아볼 것도 알아보고 좀 사랑에 딱 도달한 그게 허락을 구하는 정도에 가깝지 이제는 그것까지 달려가는 그 긴장감이 좀 덜해진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저 약간 번외긴 한데 사랑을 약간 회사와의 관계랑 비교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해요. 약간 모호한 개념들이 그렇게 비유하면 갑자기 좀 명확해지는. 조금 되게 그런 그러니까 서로를 알기 전에 막 뭔가 사진이나 이런 걸 교환해서 뭐 이렇게 이력서다. 한다 뭐 그쵸. 그거를 사랑이란 언어 안에서 비유하려면 좀 어려운데 갑자기 그냥 지금 서류 평가 단계인 것 같아 이렇게 비유해버리면 너무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어떡하지? 프리랜서랑. 나 지금 약간 인턴인데 정규직 전환 될지 잘 모르겠어. 나 정년퇴직이야. 나 쫓겨났어. 서로 핏이 안 컬처 핏이 안 맞아서. 아무튼 서류평가 표현이 마음에 드셨겠네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면접? 서류라던가 아예 면접도 보고 약간 뭐
뭐 외모를 보고 그런 것도 비유하잖아요. 막 그쵸. 외모는 서류고 실제 인성평가 같은 아, 그치, 거가 그치. 더 중요하다 막 이러니 그 말은 뭐 서류를 통과 못하면 인성 면접도 못 본다 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있고 저는 여자친구랑 사귀게 된 단계 자체가 조금 회사에 진짜 회사 그거 입사하듯이 그런 단계를 밟아서 근데 여자친구가 ISTJ라서 아이고. 호락호락하지 인간관계에 않으신. 사람을 들이는 과정 자체가 어. ISTJ들이 되게 신중한 타입이. 회사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빙성이 확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응. 미리 이거 커넥션 쌓아놓고 어. 서류 한번 넣어보고 인턴 체계적인 시작한 사람.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정규직 전화. 그쵸. 연봉 협상도 네, 매해 그쵸, 하시나요? 그럼요. 아, 저는 사랑의 정의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 유니버스 교집합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내 핵이 없으면 행성끼리 부딪혔을 때 그 행성에 잠식되어 버려서 나는 내 핵이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 교집합을 만들어야 우주가 합쳐지는 의미가 생기는 거지. 너가 너의 자아나 단단한 중심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사랑해서 억지로 세계를 합치려고 하면은 탈이 난다를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희망편은 둘 다 자신의 핵이 단단한 두 존재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은 내가 몰랐던 것과 내가 알고 있던 것을 교류하면서 세계관이 확장되는 느낌이면 절망편에는 한쪽의 핵이 너무너무 약해서 잠식당해서 행성 부딪히면 하나 소멸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렇게 해서 소멸하고 사랑이 끝나면 남는 건 황폐뿐인 절망편. 오, 되게 코스모스적인 접근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한세이건씩. 어떻게 그 다큐멘터리 본 입장에서 이 비유가 적절한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에 대한 비유. 근데 확실히 뭔가 저도 이거를 되게 느끼는 게 그 보통의 이제 주변에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당장 본인이 너무 외롭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확실히 본인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아 같은 게 확실히 단단하고 내 자신을 제일 잘 챙길 수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사랑도 되게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건강한 연애. 그쵸. 그래서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썸을 탄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로는 항상 못 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맞아. 저도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complete me 할 것이다. complete each other 할 것이다. 라는 거는 환상이고 결국 스스로 혼자서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한다고 각자가 완전해지진 않는다. 각자가 잘 서 있는 스스로를 잘 챙긴 상태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멋진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지 부족한 둘이서 서로를 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는 조금은 환상에 가깝다. 맞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비유가 이거 질문이 그냥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비유가 있느냐였던 걸로 할게요. 네. 그게 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비유가 있는가? 네, 저는 하나 더 떠올랐는데 저는 뭔가 누군가랑 사랑을 가꾸면서 드는 생각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뭔가 서로한테 등을 기대고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를 믿어야 한다. 상대가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싹 비켜버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서로한테 등을 기대는 자세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사람 인자의 형상.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한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거를 홀로 서기 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버텨나가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을 내어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거죠. 서로 얘가 날 배신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쏙 빠지면은 내가 엉덩이 바닥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서로 알면서 서로한테 의지하는 그런 그림이 전 좀 많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태호가 되면은 제가 심장이 박박 찢길 거야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뢰를 지키는 관계성.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 같아. 맞지? 사랑의 의뢰.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증거? 증거. 사랑을 느낄 때 이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눈빛인 것 같아요. 눈빛. 뭔가 그냥 제가 정말 아무 행동을, 그러니까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뭔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눈 마주치거나 하면 그런 점에서 되게 애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눈에서 나오는 뭔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물질적이나 행동보다도 그냥 그런 지켜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다. 잠깐 바로 나오지 않네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정확하고 정말. 그러니까 살짝 바꿔서 어떨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이건 진짜 사랑이다라고 느끼는 1인칭으로 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운트다운 하는 중에 오징어 게임이면 저 눈빛 하면 할 얘기 있긴 해요. 해보시죠. 눈빛이 그 여자친구가 제가 가끔 역 같은 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죠. 예전에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인 척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걸 사당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당역 가는 거를 미리 만나버렸어.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걸어서 언제 눈치채나 약간 괜히 이렇게 치근덕대는 뭐야 귀엽네. 그런 걸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때 특히 더 스트레인저들을 되게 싫어하던 때였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갔는데 여자친구가 눈빛을 이렇게 딱 째려보는데 그러니까 난 줄 모르니까 그 사랑이 다 꺼져 있는 그 반대인 거죠. 그 눈빛만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 눈빛이 꺼져 있는 상태로 나를 딱 쳐다보는데 그때 연애한 지 한 2, 3년 됐을 때였나? 그런데 그 눈빛을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난 몰래 상처받고 근데 나랑 눈 마주치고 나야 이러면서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써서 나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이제 다시 그 스위치 불이 다시 켜지는 거죠. 그게 켜지는 거죠. 되게 하면서 극명하겠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으면서 상처받았어. 그 마음 이게 약간 쓸어내리고. 상처. 개 무섭다. 이런 눈빛이었지. 사랑이 싹 사라진. 눈빛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긴 해.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저한테 달라붙거나 이것도 너무 모해와 같긴 한데 강아지들, 고양이들이 막 헤드번팅하고 막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인간이 뭔가 할 때 되게 나를 믿고 신뢰하는 인간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뭐 달라붙는구나, 스킨십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져서 그때도 꽤나 사랑받는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듣고 조금 생각났는데 어리광 부리는 거? 그게 처음에는 둘 다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좀 그렇게 어리광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이성적이고 나 어른. 네, 그런 썼는데 너도 어른. 그런 성격인데도 둘 다 이제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누구나 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른인 척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모습을 서로한테만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만큼 편해졌다 보니까 뭔가 그냥 있는 대로 응석 부리고 그냥 응석 부린다는 게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던가 그냥 너가 저 물건에 훨씬 더 멀지만 너가 갖다 줘.
그냥 생응석. 불 꺼. 이렇게. 너가 훨씬 피곤한 상태지만 그냥 너가 불 꺼주면 돼. 나 힘드니까 어. 너가 현관 확인하고 와. 그런 좀 인정. 귀여운 어리광 정도. 그냥 그런 게 약간 논리적이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보통은 이제 내가 더 피곤하고 오늘 내가 야근하고 왔으니까 이제 너가 뭐 이거 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엑셀처럼.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모르겠고 나 오늘 좀 아발라 애기처럼 완전 응석 부리듯이. 근데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경험해 본기 전까지는 지금은 그게 좀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지. 서로 한테밖에 못하는 행동이니까 그거야말로 맞아. 정말 절대 이제 회사 같은 데서 하나 퇴근 시켜줘. 단비잖아. 몰라. 나 오늘 몰라. 근무 시간 못 채웠는데 어사인 하지 말라고. 나 하기 싫다고. 티켓 다 해줘. 나 이번 주 티켓 안 할래. 나갈래. 저거 하려고. 그래도. 미래에는 인간과 로봇의 사랑이 가능할까? 와, 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 영화 헐 봤을 때도 저게 가능할까? 이건 정말 그 시나리오라서 가능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영화를 실제로 봤을 때도. 그래서 너무 다르잖아요. 인간이랑 로봇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하는 척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정말 그 사랑이 가능할까?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이?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제 생각. 이론상으로 이제 루랑 저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게 똑같은데 알고 보니까 로밍아웃을 했어. 갑자기 대상이 와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먼 미래에 만약에 그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근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먹는 것도 똑같고 막 나 이제 기름 먹어야 되고 막 밤마다 충전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똑같은데. 이상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초콜릿 먹어. 맥주. 네, 다 똑같아. 지금이랑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병원도 인간 병원 가면 되고 이제 너무 궁극적으로 발달해 버려서 인간이랑 구별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아닌 그러면은 테세우스의 약간 그쵸, 배 약간. 논쟁 같다.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 같아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뭔가 바뀐다고 해서 사랑이 소멸되는가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알고 보니 뭐였다 짜잔 한다고 한순간에 사랑이 딱 없어진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누군가를 와 소통한다는 게 진짜 마주보고 목소리를 주고받는 눈으로 보고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서로의 목소리를 전달해주고 픽셀을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빛을 전달해 주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는 핸드폰에 있는 빛이랑 스피커랑 바이트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느끼고 소통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랑의 형태도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매개체로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상대와 사랑을 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제 인간종이 아닌. 상대방이 로봇으로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먼 미래에 사람이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으로도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제가 대한. 주변 사람들 진짜 많이 얘기하는 주제인데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약간 보수적이시니까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걸 되게 반대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먼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나중에 커서 내 자녀한테도 완전 이제
절대 보수적으로 대하지 않고 완전 열린 생각으로 내 아이의 사랑을 하는 방식을 받아들여 줄 거야 라고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자녀가 나 엄마 AI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왔어요. 나 딥시크 A310하고 결혼하고 싶어. 무슨 모델이랑 결혼할 거야. 코딩은 잘하는데 번역은 잘 못해.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약간 막 그런 것처럼 막 동성 결혼 합법화 막 이런 시위처럼 로봇 AI 결혼 결혼 합법화 합법화. 해달라. 나의 AI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내 자녀도 그렇게 하고 싶다. 엄마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쉽지 거기서 않을 이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하듯이 이제 너만 행복하면 상관없지 할 수 있을 것인지. 뭔가 현실성 없는 상상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인간보다 나을 것 같다는. 인간보다 수명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뭐 감정적인 인내심이나 끈기나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는 인간보다 더 큰 가능성, 능력이 있는 게 AI일 것 같고 그게 물리적인 신체를 갖고 동작하는 AI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시절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살 거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건데 그게 완벽하게 구현만 되어 있다면 내 자녀가 차별받는 위험에서도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하고 연애하는 거는 사실 현 시대에서도 막 그렇게 다 열린 마음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AI의 외관마저도 사람을 완전히 마킹했다? 괜찮을지도?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친구가 만약에 연애를 AI랑 한다고 한다 하면은 호기심이 먼저 들고 네가 사랑한다면 근데 어느 뎁스까지 사랑할 수 있어? 같은 질문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그 시대 PC 기준으로는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겠군이라는 생각도 드는 저는 완전하게 이해는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냥 뭔가 존중은 해주겠지만 이해는 못할 것 같은 느낌? 당사자가 좋다면 당연히 그렇구나 존중해라고는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정말 저게 사랑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것 같아요. 전 방금 루가 한 말에서 되게 갑자기 확 현실성이 느껴졌던 게 뭔가 진짜 그럴듯한 말처럼 들렸어요. 뭔가 그런 AI와의 연애를 한다고 먼 미래에 한다고 누군가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가지는 것조차 조금 무례하게 느껴질 수 아니 다 똑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뭐 부모님이 뭐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막 그럼 뭐가 다르니 약간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지? 근데 잘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니까 하는 질문인데 근데 또 이제 갑자기 그 자리에 서서 이제 AI랑 누군가가 연애라고 했을 때 정말 나도 모르게 무지에서 비롯된 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야 건전지 드셔? 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되게 머리 아프긴 현실적인. 그러니까. 관성처럼 사랑한 자고로 인간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 세대가 사랑한 자고로 이성 간에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래도 결혼은 사람끼리 해야지. 맞아. 예. 그러니까 살아보면 애는 낳아야지. 살아보면 또 다르단다. 사람이랑 사는 거랑 AI랑 사는 거랑. 너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딥시크랑? 너가 먼저 죽을 텐데 AI는 안 죽잖니. 너 죽고 나면 AI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사람이랑 살아야지 수명도 비슷하고 남겨진 AI는 어떻게 할 거니? 그렇게 해가지고 남겨진 AI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연애를 할 때 서로 닮아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대로 차이가 있는 게 좋을까?에 대한 질문? 저는 저랑 여자친구를 봤을 때
어떻다고 느끼냐 하면은 다른 위치에 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주제를 봤을 때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그걸 보죠. 근데 같은 곳을 본다는 느낌은 받아요. 근데 같은 곳에 있어도 그러니까 가치관 같은 게 아니면은 뭐 태어난 자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데도 아예 보는 방법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질은 다른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달라야 하는 것들이 있고 같아야 하는 것들이 같으면 좋은 것들이 있고 다르면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너무 같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웃음 코드 이런 것들 웃음 코드 뭔가에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화낼 수 있고 같이 비슷한 가치를 매기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저는 여자친구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는 되게 다른데 그래서 더 좋아요. 되게 자라온 환경도 조금 다른 편이고 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비슷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보통 가치관은 그런 데에서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종교적이란 거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가 되게 다르긴 한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색다른 의견을 듣는 것도 즐겁고 조금 더 제 자신이 확장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너무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어도 조금 제 스스로가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지만 아무튼 요약은 기질은 저 뭐라고 했죠? 성향이 비슷한데 기질은 다른 사람? 성향은 비슷한데 기질은 위치는 다른데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 요거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예전에 제가 EBS 위대한 수업이라는 데에서 사랑 시리즈를 열심히 챙겨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온 갑자기 교육 라디오처럼 리하르트 프레이트라는 철학자, 심리학자 어떤 분야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설명하는 이상적인 커플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성향은 다르지만 삶에 대한 기대가 많이 겹치는 커플이 이상적인 커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관점에서는 너무 취향이 같으면 새로운 자극이나 마찰이나 흥분이 줄어서 점점 관계의 텐션이 떨어지는데요. 근데 삶에 대한 기대가 같으면 요거를 뭐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겹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조가 말하는 방향성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같으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이나 뭐 루트가 다르면은 계속 그거를 얘기하면서 서로 재미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리하르트 프레이트 씨가 말한 이상적 커플이랑 조조가 방금 얘기한 여자친구와의 역학 설명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미롭죠? 썬데이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저도 차이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비슷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뭔가 교류하는 느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이제 연애에서 있어도 보면은 이제 보통 썸 탈 때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면 이제 옆에서 나도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나도 우선 이제 호감을 얻기 위한 약간 착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뭔가 반복이 되거나 하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미가 없지 않나. 그냥 나는 나와 연애한다의 느낌이 아닐까. 그냥 강강술래 하듯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서 오는 뭔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차이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무조건 같아야 돼 하는 건 그럼에도 있다면? 저는 좀 독립적이어야 돼요. 무조건.
저는 뭔가 이제 모든 걸 같이 하려고 하면 좀 힘든 타입. 그래서 저는 제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저 혼자 전시 보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전시 보러 가? 그럼 나도 보러 갈래. 약간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힘들죠. 나랑은 못 만나겠네. 근데 이제 그걸 매번 거절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번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매번 나도 갈래. 나도 같이 하자. 약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소중하게 준비한 나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자꾸 거기에 침범하는. 침범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람이 좋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혼자 가고 싶다 하면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개그 코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같은 것에 웃지 못하면은 음. 조금 그 라포가 안 쌓인다 그래야지. 아, 같은 것에 웃고 같은 것에 울진 않아도 되는 것 같거든요. 강아지에 울지 않아도. 네, 왜냐면 저랑 여자친구는 동시에 같은 시간에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거 너무 신기하다. 동시에 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한 명만 울어요. 진짜? 약간 동화 이렇게 되기 놀라다니. 이제 서로 울리기도 하고. 진짜? 근데 서로가 막 너도 우네 나도 울어 이런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한쪽이 잘못을 하다가 한쪽이 상처를 줘서 반대쪽이 운다거나 아니면은 울음 코드가 뭔가가 나왔는데 주로 이거는 여자친구가 나는 약간 뭐야 유치하네 약간 너무 억지로 울리네 하고 옆에 보고 있으면 주먹 울음 하고 있고 이런 오케이. 식이지 둘이 같이 같은 걸 보면서 운 적은 없는 것 진짜? 같아서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울음 코드까지는 안 비슷해도 되는데 웃음 코드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가 웃겨? 이게 반복되면은 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한계가 생기지 않는가? 맞아. 라는 생각이 맞아. 문득 드네요. 그리고 화남 코드, 분노 코드 이거는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웃음은 꾸며내기가 좀 힘든데 분노는 조금 화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났다. 그럼 눈치껏 이제 같이 화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눈치껏 같이 웃어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화냄 코드도 안 맞아도 눈치로 커버 가능하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화내는 거 꾸며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 웃음을 잘 꾸며내요. 지금도 웃음을 꾸며내시나요? 저는 그 머릿속 램에 저장된 내가 진짜 웃겼던 거를 항상 상비약처럼 두세 개 생각나. 중요하죠. 왜냐면 적재적소에 꺼내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우울해 그러면 재밌던 거 그거 진짜 웃겼는데 이러면 웃음 주머니. 그래서 막 진짜 썰렁개그 이런 거면 같이 안 웃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웃기고 막 야 안 웃겨? 이러면 막 야 이거 진짜 웃기다 막 같이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인데 화냄이 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막 그 분노하고 있으면은 왜? 네. 어떤 부분이? 바로 T. 어느 점에서? 맞아요. 어떤 점에서? 어떤 게 너의 화를 불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래서 더 친구 화를 부채질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왜 그렇게까지? 진짜 이해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웃음 코드는 동의해요. 꾸며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맞지. 연인인데 옆에서 계속 그 웃음 주면 램도 한계가 있는데. 저는 안 웃기면 바로 티나요. 진짜 막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잘 못해요. 안 웃기면 진짜 못 웃겠어요. 막 부장님 개그 같은 거 웃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저는 진짜 그냥 바로 스타카토 웃음을 이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진짜? 전 진짜 제가 웃으면 진짜 재밌는 거고 안 웃기면 절대 못 웃어요. 웃음 주머니 좀 나눠드려야겠네.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웃음 주머니 혹시 그 울음 주머니는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길 때 상상하는 그런 주머니 있어요. 웃음 꽉 막아. 그쵸. 이빨, 잇몸 이렇게 진짜 막. 뭐예요? 그냥 막 이제 슬픈 생각 같은 거 강아지 쉽게 깨서 나는 전설이다. 강아지 좀비자 강아지랑 이제 도축 당하기 전에 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참는 거죠. 근데 웃기는 참는 건 할 수 있는데 서로 주머니를 좀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저는 그거 중요해요. 밥 먹는 거? 타이밍? 그래서 저는 종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식사? 시도 때도 없이 뭘 먹는 성향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안 먹는 것도 힘들어서 음. 그 삼시세끼 기준으로 이때 호르몬의 변화나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디저트나 간식 같은 거가 탄력적으로 먹느냐 마느냐 정도가 제 정석 텐션이거든요. 근데 막 계속 먹고 싶어 하거나 찔끔 먹고 계속 이러거나 아니면 막 과식하거나 이런 먹 텐션? 그거 좀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음식 코드가 비슷한 걸 먹어야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먹을 거에 너무 열정적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각자가 바라는 게 조금이라도 달라. 이러면 약간 오히려 파국이 되는 것 같아서 현실적이지 않고 막 음식에 열정적인데 그 세부 메뉴까지 다 같을 수 없거든요. 야 우동살이 아니고 라면살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잘 맞는다는 거는 약간 무던한 사람이랑 엄청 음식에 열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이게 황금 조합일 수도 있겠다. 고집 없는 사람과 맞아. 있는 사람의 네. 조합으로. 둘 다 무던하면 진짜 그냥 먹던 것만 먹고 그냥 먹는 거에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데 맞아. 한 사람은 오히려 약간 그리고 또 먹을 것 열정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메뉴 시켜 먹어보고 싶은데 혼자서 못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지.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메뉴 3개 시켜서 무던한 애는 이 사람 덕분에 더 다양한 음식 먹어보고 평소였으면 그냥 계란밥 약간 먹고 짬처리. 나도 그 생각해. 제 얘기는 아니고 어. 서로 상부상조 그치, 하는 거죠. 그치. 이쪽은 네. 이제 내 취향 같이 먹어주면서 이제 좀 다양한 메뉴 먹을 수 있고 이쪽은 평소였으면 그냥 막 기름장에 밥 찍어 먹고 뭐 그냥 이러고 때웠을 텐데 자린고비.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덕분에 다양한 음식 먹어볼 수도 있고 저는 휘낭시에랑 뭐 이런 것도 단어도 처음 제 얘기라 그랬나요?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에. 저는 아무튼 제 여자친구 덕분에 휘낭시에나 뭐 이런 디저트 이름 같은 마카롱. 거 이런 게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어요. 맞아. 디저트 다양하지. 맞아. 약간 선입견일 수는 있지만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커플 생겼을 때 여자 쪽이 어떤 떡볶이의 바리에이션, 디저트의 바리에이션에 대한 세계를 설명해주면 이제 남자 쪽이 국밥의 바리에이션, 제육볶음의 그치. 돈가스. 지점별 차이 네. 뭐 이런 거를 안내해준다고들 하죠. 맞지. 전설처럼. 그래서 행복한 연애하면 살찐다는 맞아. 것도 저는 공감. 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윤택하게 살찔 거잖아요. 또 탄수화물 많이 그치. 먹고 이러면. 그것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실제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데에 먹는 것만큼 이제 확실한 행복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빈도가 높아져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조금 자기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살짝 서로 너무 예뻐해 주니까 그래도 예뻐 이러면은 맞지. 다정하다. 원래는 이제 나 소개팅 나가고 막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 있고 이러면은 내가 알아서 조절할 텐데 막 서로 막 아니야 예뻐 괜찮아 아니야 뭐 좀 쪘는데 괜찮아 귀여운데 동글동글 굴러다니면서 그러면은 둘 다 살찌고 이 두 가지 그치. 효과가 좀 합쳐지는 게 아닌가. 맞아. 좋은 효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 사랑하고 관련된 명언 또는 좋아하는 작품의 발췌, 쿼트 같은 게 있는지 이거 바로 떠올리기 어려울지도. 맞아요. 이거 숙제 해오셨어야죠. 명언? 사랑에 관련된 명언? 명언 아니면 작품? 제가 써온 김에 저는 제 거 찾아왔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릴 때 봤던 순정 만화 중에 베리베리 다이스키라는 베리베리 나이키. 만화책이 있거든요.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작은 것들까지는 사랑하지 말아라. 아는 말이다. 아는 거 나왔다. 아는 거 나왔다. 근데 아까 어느 질문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조조가 말했던 거랑 되게 오버랩 되긴 해요. 너무 작은 것들까지는 사랑하지 말아라. 작은 것들은 너무 많아서 네가 사랑한 그 많은 것들이 언젠간 너를 모두 울리게 할 거니까 라는 말인데 요게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렇군 나는 울기 싫으니까 너무 작은 거는 나도 사랑하지 말아야지 여주인공처럼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맨 처음에 사랑을 좋아하냐? 했을 때 저는 완전 좋아파였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고 울어도 그냥 그 우는 것까지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다르게 해석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종종 떠오르는 말이고 이 작은 것들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이다를 생각하게 된 또 계기가 됐던 명언 쿼트 이거는 이것도 영화 유명한 거긴 한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 나오는 알아요. 여기 마지막쯤에 아버지랑 그 엘리오랑 독백처럼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하신 말이거든요. 약간 두 문장이 되게 좋았었는데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려고 마음을 잔뜩 떼내다가는 30쯤에는 남는 게 없단다. 그럼 새로운 인연에게 내어줄 게 없지. 아프기 싫어서 그 감정을 모두 버리겠다고? 그거 너무 큰 낭비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고 같은 장면인데 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은 그 슬픔, 괴로움 지우지 말고 간직해라. 네가 느꼈던 기쁨과 함께 말이야 라는 말인데 저는 요 말 듣고서 뭔가 사랑했던 것만 똑대서 사랑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간직할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말을 되게 좋아하고 요거 다시 듣고 싶어서 영화를 몇 번 더 봤어요. 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요것이 사랑과 관련된 좋아하는 명언이다. 요 앞에 있는 구절도 되게 좋은데 너무 길어서 다 읽다가는 독서 ASMR이 될까봐 끊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저는 방금 막 이제 급하게 숙제해오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저랑 되게 잘 맞는 명언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소개를 하자면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간디가 한 말인데 저는 확실히 뭔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의 마음을 상대한테 드러내고 그걸 확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만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하지 않고 뭔가 그냥 짝사랑으로만 끝내는 거는 너무 좀 아쉽지 않나 맞아. 라는 생각을 요새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과가 어떻든 확실히 호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반응이 왔던 것도 있고 안 온 경우도 있지만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오히려 후련하고 되게 뭔가 앞으로 더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할 때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후회 없는 게 또 맞아요. 포인트인데. 뭔가 미련이나 후회가 안 남는 행동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만약에 액션을 안 하면 왓이프로 계속 남아서 맞아.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멀티버스의 모든 엔딩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내가 너무 싫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도르마무 그 도르마무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는 게 납답하. 저도 비슷한 거면서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사실 준비해온 건 아니고요. 방금 찾다가 내가 한 말이랑 비슷한데 해서 실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내 네. 명언. 사랑에서 사랑을 잃은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알프레드 테니슨. 테니슨. 네, 아까 제가 막 사랑하기 전에 지레 겁먹어서 뭐 이런 헤어지면 힘들 것들 같은 걸 막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모순적이라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너가 사랑할 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너한테 상처가 되고 너한테 힘든 그런 아픔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고 그것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사랑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왜냐면 또 다 우리가 상처가 있고 막 어딘가 이렇게 부딪혀 본 사람은 눈 감고 이렇게 가다가 부딪혀 본 사람들은 맞아. 그 다음 발자국을 뛰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맞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약간 이런 뜻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사랑이라 한 번도 상처받지 그쵸, 않은 그쵸. 것처럼 또 비슷한 결이죠. 맞아요. 맞아. 근데
맞아요. 전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음. 오늘의 마지막 날이어도 나무 심지 말고 사랑을 해라. 팬들이 고장나는 텐데. 와. 밥 먹을래요? 전시 같이 가요. 전신 안 돼.